일단은 그 미세먼지에 대한 이 부분의 내용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서론에서 이제 잡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아까 잘한 거는 우리가 뭐냐면 거기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하는 부분에 정의를 갖다 내렸지. 근데 미세먼지에는 우리가 여기서 무슨 뭐가 있냐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표를 갖다가 사용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미세먼지도 있지만 초미세먼지와 그 다음에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지. 어차피 미세먼지 안에서 구분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같은 미세먼지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미세먼지에는 이 부분에 우리가 뭐 여기 크기 뭐뭐 이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적을 거 아니야. 이거는 이제 이 숫자를 갖다가 네가 이제 찾아보고 우리가 하면 10마이크로미터 그 크기에 의한 미세먼지다 이렇게 하잖아. 근데 여기는 이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0.5에 대한 부분에 대한 크기 워낙지 않으니까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이야 얘가.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얘 미세먼지가 왜 문제가 되냐? 아니 얘가 문제가 된다 얘가. 그래서 왜 미세먼지는 우리가 여기서 쉽게 말하면 미세먼지 많잖아. 미세먼지가 많으면 우리가 비가 오기가 훨씬 더 수월해. 왜? 이 미세먼지 이게 먼지가 공기 중에 있으면 이게 뭐의 역할을 갖다 하냐면 음결핵 이라고 하는 거의 역할을 갖다 해서 이렇게 물방울이 붙어. 그 붙으면 얘가 무거워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겠지? 그게 바로 비야. 그래서 강남이나 이런 지역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비가 더 많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강남은 차가 워낙 많이 다니잖아. 근데 먼지가 어떻게 되겠어? 많지.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거야. 다른 지역들이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면 비가 많이 온다고 해도 강남보다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차량에 있는 것들은 미세먼지가 여기서 도시에서 발생하는 것보다는 적으니까. 자, 근데 왜 초미세먼지가 우리가 이게 문제가 되냐? 얘는 우리가 어디서 걸러지냐면 얘는 그냥 쉽게 말하면 코에서 걸러져. 근데 얘는 침투가 여기 코까지만 돼요. 코까지만. 그러니까 덩어리가 크니까. 근데 이 초미세먼지는 우리가 어디까지 오냐면 폐에 있는 폐포까지. 누가 더 위험하겠어? 얘가 위험하겠어.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미세먼지에 대한 정의를 갖다 하면 자, 지금 아까 여기서 우리가 그 배경을 갖다 적을 때 이 미세먼지가 우리가 발생되어지는 배경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 조금 응용을 하면 미세먼지가 발생되어지는 배경은 네가 분석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우리 적어야 될 미세먼지의 여기다 왜 제목을 적었겠냐? 자, 이 미세먼지의 발생적인 배경도 우리가 여기서 적을 수 있지.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아까 중요한 게 더 유명한 건 초미세먼지라고 얘기했잖아. 이거는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우리가 여기서 서론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쓰여주면 좋겠지만 얘를 우리가 본론에다가 넘길지를 고민해봐야 돼. 본론에 배치할지를 우리가 고민해봐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미세먼지가 발달된 배경하면 어때 말이? 이상하지? 그건 이제 안 하는 거야. 근데 이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는 배경은 있어. 이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는 배경은 왜 그러냐면 초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2차 오염물질이어서 발암물질이 돼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자, 여기 우리 도시에 보면 자, 우리 서울이 있어, 서울. 자, 서울 인근에 보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네. 우리 양돈육, 그러니까 우리가 닭이나 또는 돼지나 소를 키우는 축산업을 하는 그 사람들이 이 서울 주변에 있는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산 같은 데에는 말을 키워. 그 다음에 우리가 경기도 왜 곤지암 스키장 있는 데 있잖아. 거기는 우리가 그 돼지를 키워, 소나. 그럼 이런 지역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축산업을 갖다가 하는 지역들이 있어. 쉽게 말하면 위성 도시들인 거지. 위성, 서울을 갖다가 우리가 둘러싸면서 돌고 있는 이 형태를 위성 도시라고 해. 근데 이 지역들에서 여기는 우리가 돼지를 키우고, 여기는 닭을 키우고, 여기 소를 키워. 여기도 소를 키워. 자, 그럼 이 돼지하고 소하고 갑자기 미세먼지 무슨 상관이야? 이거 무슨 상관이 있을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얘네들이 뭘 싸? 똥 싸지? 이 부분에 대한 배설물이 그 축산 그 사육장에서 얘네가 이제 우리가 미안해 똥을 아침부터 그려서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 똥이 우리가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암모니아가 나와. 암모니아. 근데 이 암모니아는 우리가 뭐 독성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뭐 직접적으로 마실 일은 없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상관이 없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공기가 항상 농도가 높은 곳은 공기가 농도가 낮은 쪽으로 움직이지? 그래요? 농도가 높은 저도 중등과학을 서준이가 안 했나? 중등과 네, 안 했어요. 서준아 그거 해야 된다. 왜냐면 확산이라고 해, 확산. 확산은 이거 고농도에서 어디로? 저농도로 움직여. 그럼 이쪽 소의 배설물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고농도일 거 아니야? 그럼 서울은 어때? 암모니아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지. 이쪽에 고농도예요? 이쪽 여기 배설물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없잖아. 배설물 농도가 배설물이 있어야 암모니아가 발생되니까. 없는 쪽으로 가는 거죠? 없는 쪽으로 가니까 서울에는 유입이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 암모니아가 자, 서울에서 발생되어진 뭐가 있어? 미세먼지 있잖아. 이 미세먼지하고 결합을 해. 결합해서 우리가 뭘 발생시키냐면 이걸 우리가 총체적으로 다 2차 오염물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갖다 한다. 2차 오염물질. 2차 오염물질. 그 2차 오염물질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하면 얘가 어떻게 돼? 사람 몸속으로 흡수가 돼. 그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뭐가 되느냐? 이 오염물질 때문에 암이 발생하는 원인이 돼.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 여기 유입하지 않도록 얘를 다 치워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거를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에 우리가 너희 집 근처에 가면 성수대교 있잖아. 성수대교에서 우리가 여름철 같은 때 분수 이렇게 써야 되지. 그 왜 그러면 이 저녁 때 암모니아 농도를 갖다가 낮추기 위해서야. 왜 암모니아가 물에 매우 잘 잡거든. 진짜요?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암모니아가 갑자기 농도가 확 없어져. 그러니까 서울시의 이 대기질이 비가 온 다음에 깨끗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거야. 자, 그러면 그 문제가 된 배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런 암모니아가 있는 이런 가축들이 있는 이런 축산 농장이 문제가 된 거잖아. 그럼 축산 농장을 없애! 막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반응할 수도 있겠지. 근데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 부분에 그 반응을 갖다가 어디다가 적는 거야? 사회적 반응에다 적는 거지. 이런 축산농가에서 만약에 아니 고기를 먹는 건 괜찮지만 우리에게 아모니아를 주는 너희들은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이렇게 막 진짜 이게 위험한 건가 봐 이렇게 하고 막 사람들이 막 반응할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사회적 반응에다 적고 거꾸로 반대 입장에선 무슨 소리야 내가 너희들한테 고기를 주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 있지? 이 못마땅한 해서 그 반응하는 거를 또 여기다 우리 적는 거야. 동물이요? 아니 동물들이 아니라 축산 농가에 있는 농장 주인들이 주인들이 이럴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진짜 노력해서 소돼지를 키워가지고 너희들에게 고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갖다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끼인 국가가 어떻게 그걸 중재하고 있는지 그 상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기다 다 적는 거야. 이제 이해됐어? 그런데 우리가 이 미세먼지라고 하는 게 다 어디서 오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지? 중국이. 그래. 근데 사실상은 딱 보기편 되면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도 있지.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파악을 갖다가 해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시하는 게 기존에 있던 너무 뻔한 내용들을 하는 게 안 좋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미세먼지라는 이 부분에서 이거를 했으면 서준이가 이 풀어나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뻔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남들이 보는 시각과는 약간 좀 차별화된 다른 시각에 대한 부분을 보고 내가 그것을 이해를 해서 내 걸로 만들어가는 게 이 대회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과학적인 지식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아니면 내가 자료를 찾고 그 자료를 배치하는 그 능력이 좀 어떻게 해야 돼? 탁월하거나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잠깐만 화면을 찍고 선생님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자, 여기 쉬울게. 선생님 질문 거 하나 얘기해 줄게. 자,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발생되어지는 거의 1등은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어디를 분석해 봤더니 뭘 것 같아? 석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는 화석 연료의 사용이네. 그지? 근데 이 화석 연료에 대한 이 사용을 갖다가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화석 연료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자동차든 뭐든 우리가 다 거기에 해당되겠지? 근데 또 우리가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미세먼지 발생에 아까 말한 동물들. 잠깐만 여기 그 다음에
생선 구이. 생선 구울 때 냄새가 엄청나잖아.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엄마가 이거를 왜 뭐지 가스레인지 같은 걸 키면 가스레인지 켜는 순간에 이 집안의 미세먼지 농도가 1000배가 높아져. 1000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게끔 되어지니까 음식 조리할 때 가스레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켜는 것보다 인덕션을 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 여성들이 이제 가장 많이 걸리는 병 중에 하나가 폐암이에요, 폐암. 근데 보통 우리가 인식할 때 여성의 경우에는 담배를 피진 않잖아. 근데 담배를 피지 않으면 우리가 폐암에 걸릴 확률이 어떻게 돼? 낮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거꾸로 담배나 이런 것들에 접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폐암이 높아. 그게 왜 그러냐면 음식을 조리할 때 그런 가스레인지를 갖다가 이용해서 가스레인지를 켜는 순간 나오는 그 가스레인지의 농도, 높은 가스가 이제 흡입이 되어지면 그게 폐에 있는 그 부분에 우리가 손상을 가하거나 암의 발병률을 높여주는 원인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생선구이.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가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생선을 굽는 생선구이집들이 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발표된 적이 있어. 실제 기사가 있었어, 그 기사가. 그래서 생선구이를 판매하는 그 사장님들이 엄청 노발노발했지. 자, 근데 이것들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정작 1위는 누구냐면 참, 화력발전소는 지금 우리가 57기까지 짓고 이거 76기까지 늘리려고 하다가 이게 정책이 폐지가 됐어. 왜냐면 화력발전소를 늘리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전 세계에서 1위가 돼. 그래서 우리나라 이 작은 나라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서 우리가 질타를 받을 수가 있어. 자, 1위가 뭐냐? 짜잔. 자동차 타이어에 그 마찰로 인한 마모로 인해서 그 타이어의 그 고무 입자들이 공기 중에 날릴 때 그게 미세먼지가 돼. 네? 1등이야. 그게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 서준아. 이게 단순히 과학탐구 토론대회가 너네들은 이제 대회를 갖다 하고 선생님을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이게 선생님 오히려 공부를 더 많이 하지. 왜? 너네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선생님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야. 난 이건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자동차의 타이어 마모가 1등이야. 근데 2등은 누굴까? 2등. 근데 이 자동차 타이어의 우리가 마모에서 한 가지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원래 휘발유나 이런 자동차들은 속도가 이렇게 우리가 밟아도 이렇게 우웅 하고 나가잖아. 근데 최근에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생산돼서 나오고 있는 전기 자동차는 전기의 출력이 세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우웅 이게 아니라 웅! 이렇게 돼. 그리고 여기 타이어가 이 도로의 마찰력이 어떻게 돼?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그게 날아서 다니는 게 아니잖아. 마찰하면서 그래. 근데 전기 자동차가 오히려 타이어의 마모가 더 가속화되어지기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률이 일반 휘발유나 이런 자동차보다 어떻게 된다? 더 높다. 그래서 제가 2위 얘기해줄게요. 2위는 통통통통통통통통통 배야. 거기서 뽕, 통통통통 하면서 이 시커먼 연기 뿜어내잖아. 그 연기가 발생하는 부분이 배야. 그럼 이 자동차 타이어의 마모를 없애기 위해서 너 어떤 대안책을 갖다 내줄 거야? 가장 좋은 거는 바퀴를 없애야지. 기술 개발해가지고 좀 띄우거나 바퀴 밑에다가 어떤 재료를 달아가지고 바닥이랑 마찰을 두고 오염물질이 안 나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그치. 근데 그래서 우리가 타이어에 대한 부분의 그 재료에 대한 그 연구를 계속하는 거고 이제 제일 좋은 건 하늘에다 띄우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거를 갖다 타이어의 마모를 잘 안 되게끔 하는 거는 브레이크를 안 밟는 거야. 브레이크가 잘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냐? 근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 탑재된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왜? 최대한 가다서다 반복되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계속적으로 속력이 느리게 가거나 빠르게 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절해서 멈추는 일을 덜 해야 됩니다. 이게 있어.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있거든. 근데 총 6단계야. 레벨 6가 아니고 레벨 5까지 있어. 5까지. 근데 0단계가 있기 때문에 0, 1, 2, 3, 4, 5.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0, 1, 2, 3, 4, 5. 이게 6단계거든. 자, 근데 이 6단계에 대한 이 부분까지 가면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자동차가 자기 스스로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자꾸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범으로 돌리고 있잖아. 네. 자, 그런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움직이려면 이런 경우가 있어. 여기에 포함되는 기술 중에 하나가 ICT라는 기술인데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야. 이 ICT의 정확한 한국식 명칭은 정보, 의사소통, 기술이야. 이게 쉽게 말하면 통신이지, 통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우리 중요하냐? 자, 이쪽으로 가는 방향과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어. 자, 근데 여기는 이 자동차가 지금 오고 있어. 1번 자동차가. 자, 이쪽에서는 2번 자동차가 오고 있어. 자, 근데 이 자동차가 우리가 움직이면서 우리 사람은 못 느끼지만 자동차끼리 서로 교통 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아. 왜 우리가 자동차의 그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면 업그레이드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자동차 안에서. 근데 이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된다? 얘가 이쪽 도로 상황을 얘가 지나오면서 본 걸 알려줄 거 아니야. 네. 그럼 자동차가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속도를 갖다 더 내야 될지 아니면 속도를 갖다 우리가 적당히 여기를 유지하면서 가야 될지 그럼 브레이크를 갖다 밟는 일은 없지.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게끔 이걸 짜는 거야. 만약에 우리 그 자동차가 그런 경우 있잖아. 왜 길이 너무 많이 막혀. 근데 막히는데 어느 지역을 딱 가면 왜 막힌 거야? 자동차가 아무것도 없어. 앞에 뻥 뚫렸어. 근데 왜 막혔지? 나비 효과.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그걸 수학적으로 분석해놓은 사람이 있어. 여기서 내가 브레이크를 한 번 밟으면 뒤에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그 뒤에 있는 자동차가 또 밟잖아. 그러면서 뒤에 있는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을 때 몇 번째부터는 그 자동차가 멈춰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한 번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횟수가 어떻게 돼? 늘어난 거잖아. 결국 멈춰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다시 출발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빠르게 가지 않아도 내가 일정한 시간 내에 그 자동차가 가서 멈춰서 나를 볼일을 볼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 그럼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돼? 더 낮아지겠지. 사람한테 우리가 그걸 맡기는 것도 우리가 좋겠지만 사람이 우리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이 마모를 줄이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탑재되어져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갖다 우리가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하나만 더 하고 한 번 더 할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서 발생 원인이 우리는 국내잖아, 국내. 얘는 국내잖아. 그러면 해외는 우리가 뭐가 있을까? 해외요? 중국. 왜 중국이야? 지리적으로도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고 동북쪽 지역에서 공장 같은 데서 이런을 많이 발생시켜서 자, 우리나라 그 지형 자체가 이렇게 중국이 되어 있고 과자 맛있는 거 바로 있어요.
되어 있지? 여기 중국에 우리가 남북부에 우리가 뭐가 있지? 몰라도 돼. 농경지대가 있어, 농경지대. 농사 짓는다. 농사 짓는다. 근데, 자, 중국에서 이, 황사 이런 것들이 발생하잖아. 왜 발생할까? 뭔가 또 동물들이랑 관련해. 아니, 매년 발생돼서 오니까 선생님이 중국이 나쁜 놈들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에 가면 우리가 그 양쯔강, 그냥 황하강이지. 그 양쯔강이 이게 바다로 흘러들어와. 이렇게. 근데 이 중국에서 이때 이 양쯔강을 막아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무슨 댐이냐면 샨사댐이라고 하는 걸 세워서 이 댐의 만리장성이야.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댐이 보통 4개에서 5개 수문을 가지고 있거든? 얘는 수문만 28개야. 이게 4km. 댐이 이게 걸쳐져. 우리나라는 이게 여기 아무리 해봐야 1km 정도 제일 큰 건데 그게 4km야. 그걸 때리는. 전 세계에서 그래서 댐이 제일 큰 곳이야. 여기가 이 샨사댐이 400억 톤의 물을 가지고 있어. 아마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400억 톤이면 백두산 천지에 담겨져 있는 그 물이 20억 톤이야. 그 큰 그 분화구에 있는 물이 그거의 20배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가진 거지. 그럼 이 물 압력이 엄청 센 거지. 자, 근데 문제는 여기다 이렇게 막아놓으니까 여기가 바닥이 어떻게 되겠어? 말리지. 그럼 뭐가? 모래가. 그래서 이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이 불어오는 바람이 편서풍은 자연적인 그 지구의 그 자전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가 없어. 우리 편서풍을 없애려면 거꾸로 우리가 지구의 자전을 반대로 돌려야 되는데 우리한테 그런 힘이 없다고. 자, 그러니까 이 편서풍에 대한 부분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오는 건 맞지만, 자, 이 부분이 중국의 영향이다, 중국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중국에서도 야, 그게 우리나라에서 발생되어 있는 황사가 너네한테 영향을 절대 안 줘 라고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뭐가 발생이 됐냐면 이 농경지대에서 우리가 농약 사용하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농약인 DDT가 발견이 됐어. 그게 우리 DDT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이 막 진짜 아프고 이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쇠약해지면서 죽어. 근데 그 DDT가 공기 중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는 거니까 위험하지. 그래서 중국에다가 DDT의 사용을 갖다가 하지 않도록 우리가 멈췄어. 근데 우리나라는 DDT를 안 쓰냐? 안 쓰게 된 거야. 1987년 이후에 DDT라고 하는 건 우리가 쓰지 않도록 법규가 정해졌어. 농약에도 DDT는 아예 안 들어가. 쉽게 말하면 제초제야, 제초제. 이 제초제는 이 풀에다가 뿌리면 진짜 찌린내가 장난 아니야. 근데 그러면서 걔가 말라 죽거든. 말라 죽어. 그거 왜 쓰는 거야? 죽이려고. 나쁜 풀들. 잡초가 있으면 안 자라잖아. 그 DDT가 여기 편서풍에 포함되어져서 황사와 같이 오는 걸 갖다 알게 됐지. 그럼 자, 이제 여기는 이 부분에서 해외 발생 원인의 첫 번째는 뭐야? 아니, 양쯔강에 댐을 설치한 후 황사의 발생이 더 커진 게 문제가 됐지. 두 번째는 중국의 우리가 농경지대에서 사용하는 농약인 DDT의 사용이 문제가 됐지. 자,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황사까지 겸해져서 우리나라 편서풍을 타고 오는 게 문제가 된 거야. 자, 그럼 자, 이 근본적인 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 문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황사 때문에 문제가 생겼느냐? 아니. 이 양쯔강이 이리로 흘러 들어오면서 바닷물의 짠맛 정도를 그동안 유지해줬었는데 양쯔강이 흘러 들어오지 않으니까 바다가 짜지가 않네. 네? 그래서 바다가 짜지지가 않으니까 바다의 염분 농도가 낮아지는 거야.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물고기들이 물고기들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지. 그래서 바다 생태계가 문제가 생겼어. 하나가 이 문제점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다. 다들 뭐가 문제 생겼어? 이것만 문제 않지. 보는 시야를 넓혀야 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DBT야, DBT. 자, 그럼 이제 이 DBT를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 저 바닷물의 이런 생태계 부분에 대한 것들과 황사에 대한 부분들을 분해해야 되거나, 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황사랑 DBT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해결하고 이것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양쯔강을 다시 막아가지고. 중국에서 저 양쯔강에 있는 댐을 갖다 무너뜨릴 경우에는 이 중국 전체에서 약 15% 정도에 해당하는 전기를 생산하거든? 엄청 많은 거야. 15%면. 그러면 그 15%의 전력을 잃어버려야 돼. 중국에서 허용할까? 그러면 그렇죠. 자연재해가 그렇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제시하는 방법은 인천부터 여기 목포까지가 선생님이 지도상에서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이게 약 247km거든요. 거기다가 뭘 설치할 거냐면 해상 분수 드론을 설치할 거야. 해상 분수지. 이게 바다 위에서 떠다니는 드론인 거지. 근데 바다 위에서 우리가 동력을 이용해서 분수를 쏘아 올리는 거야. 자, 왜 그러냐고 설명 한번 들어볼까? 여기 바닷물이 일단은 얘를 부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천이나 이런 건 안 돼. 뭘로 해야 되냐? 얘는 선생님 생각에는 이 부분을 알루미늄으로 하면, 알루미늄 아니면 집에서 우리가 반짝반짝하는 그 쇠그릇 있잖아. 스테인리스. 강을 갖다가 이용해서 이거를 만들어. 근데 바다 위에 떠가지고 얘가 움직이려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갖다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태양열을 모을 수 있는 지별판을 갖다 만드는데 그 지별판이 우리가 열리고 닫힐 수 있도록 열리면 여기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열릴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의 원에서는 그 분수를 갖다 쏘아 올릴 수 있는 이런 발사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분수의 높이가 적어도 이 편서풍의 그 황사가 10m에서 15m 정도 이상으로 오거든. 그걸 어떻게 알았냐? 자, 선생님이 그 조사했던 자료 중에는 중국에 가면 100m짜리 청정기가 있어. 100m 건물 청정기야. 5개가 있어. 베이징 시대에. 베이징에 5개의 공기청정기 건물이 있다고. 100m짜리. 근데 그걸 설치해 놓고 미세먼지의 미세먼지를 없애는 효과를 17.3%를 거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효과가 없는 거야. 공기청정기가 17%만 감소시킨 거면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왜? 공기청정기는 보통 95% 이상을 지향하는 거야. 그럼 이 공기청정기에서 역할을 못한 거잖아. 근데 이탈리아에 가면 50m짜리 공기청정기였어. 근데 이탈리아에서 연구를 한 결과 공기청정기는 지상으로부터 10m 높이 있는 대기질만 바꾸는데 효과가 있는 거야. 그러면 10m 이상만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해상 분수
분수 드론이 얘가 분수를 쏘아 올릴 때 이 높이가 최하 어디까지 돼야 돼? 10m 이상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10m, 쉽게 말하면 우리가 10m에서 30m 지점까지를 이제 쏘아 올려야 되는데 30m가 얼마냐면 아파트 15층이야. 그럼 이제 문제는 쏘아 올리는 거면 힘이 되게 좋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조금만 힘을 줘도 높이 쏘아 올릴 수 있는 힘이 있지. 뭐야? 압력을 크게 하는 거지. 어떻게? 물이 물 꿀꿀꿀 나오다가 우리 여기 이거 구멍을 조금 이렇게 하면 치 나가잖아. 그거랑 마찬가지야. 아, 나갔다. 그런 설명을 되게 자세하게 다 해줘야 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그 노즐 기억할게. 노즐 구멍은 작게. 그 태양열 지별판을 설치해서 자체 동력으로. 근데 태양광 지표판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처분이 되잖아. 그때 에너지를 얻지 못해. 축전하잖아. 에너지를 저장하잖아. 축전. 저장했다가 쓰는 거. 그치. 저장해야지. 그리고 얘네를 갖다가 띄워놓는 거에서는 하는 게 아니라 얘네를 누가 여기서 조정을 해? 드론이니까 AI가 조정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AI 센터가 있어야지. 어디에? 여기. AI 센터가 생겨. 이해돼? 그럼 이 AI 센터에 대한 이 부분이 이렇게 생기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미세먼지가 우리가 날아온다. 그럼 얘네가 여기는 이 부분에 배치가 돼서 전체적으로 분수를 쏘아 올리면 그거 우리가 미세먼지가 은결 핵의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그럼 비로 해서 우리가 비가 내리겠지. 그럼 걔네가 바다로 떨어지겠지. 근데 그게 먼지들이야. 어디서 온 먼지? 그럼 바다가 어떻게 되겠어? 농도가 회복이 되겠지. 그럼 바다 생태계가 어떻게 돼? 회복이 되겠지.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자, 양쯔강에서 날아오던 먼지가 바다로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안 녹아 들어간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근데 이 미세먼지를 내가 이런 해상 드론 분수로 인해서 잡아가지고 바다로 강제적으로 끄집어내리면 흘러 들어오는 거나 이 드론 분수가 뿜어 올린 물에 의해서 비로 떨어지는 거나 효과는 같이 강물이 흘러 들어오는 거나 위에서 공기 중에서 잡아가지고 비로 내리게끔 하는 거나 어차피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건 똑같잖아. 염분도 같이 하는 거예요? 어차피 바닷물은 여기 거기 먼지가 있어야 비가 내리니까. 비 안에 염분이 해당되는 거예요? 먼지가 있는 거지. 먼지가 그 물방울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그래서 비 온 뒤에 날씨가 더 좋아진다고 했잖아. 내리면 염분도 내리는 거예요? 아니 염분이 내리는 게 아니라 염분은 땅의 지각이야. 바다의 짠맛은 땅 모래가 결정한다고. 땅이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에 나트륨이 있거든. 나트륨. 그 나트륨이 바다로 녹아져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못 녹아 들어가잖아. 물이 안 흐르니까. 강물이 안 흐르잖아. 근데 다른 데는 어디서? 강이 서로 순환하니까 강이 어떻게 순환을 해? 강은 순환하지 않아요? 야, 강이 흘러가기만 하지 어디로 순환을 해? 강물이 어떻게 돌고 돌아? 네가 얘기하는 건 물의 순환이지. 강이 어떻게 순환해? 강은 어디든지 다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기만 하는데. 물이 안 흘러가가지고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물이 흐르지 않는 저 양쯔강에 우리가 그 바다로 흘러 들어와야 되는 땅의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황사로 변해서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거를 얘가 잡아주는 거야. 그 먼지를 내리게 해가지고 바다를 내리게 하면 바닷속에 녹아 들어가니까
흘러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먼지가 물이랑 만나면 응. 비를 내려서 그래.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없잖아, 그지? 그럼 이것도 해결되고 우리나라도 깨끗해지고. 이건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냐? 기술적 대안, 창의적 대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 중국하고 이 미세먼지 때문에 더 이상 싸울 일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대안책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걸 보는 눈을 키워야 돼.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용에 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주장해 줬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체험을 되는 거지. 오늘 그냥 가볍게만 하는 거야. 오늘 진짜 가볍게 하는 거라고. 다음 시간에 오면 전반적인 거에 그 3가지, 4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다 할 거야. 융합을 시키는 거. 다음 주에 절대 빠지면 안 된다. 다음 주에 애들 오면 그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할 거기 때문에. 창의적 대안, 기술적 대안은 이 정도는 적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만만해 본 거야? 절대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 과학 표현은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보강도 굉장히 많이 돼야 되지만, 그래서 3월달에 가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면 이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애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이게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게 절대 아니야. 자기가 직접 써서 내용을 했는데 내용 준비도가 많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왜 아까 선생님이 써가지고 제출하도록 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용서를 많이 찾아봐야 되는 거야. 찾을 수가 인터넷 이용하면 찾을 수는 있지. 근데 이 자료들에 대한 부분들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점을 발견해야 되는 게 핵심이야. 문제점을 그래야 대안점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네가 쓰던 거의 마지막 부분에다가 이제 한번 녹여볼까?